프린트 54쪽 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통과 필터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될 텐데. 네. 측정기하고 코일을 이용해서 진동수가 큰 신호가 잘 나오게 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진동수가 큰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잘 나오게 하는 회로하고, 진동수가 작은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나오는 회로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걸 하기 앞서서, 이 회로를 하기 앞서서 직류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부터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좀 색깔펜이 한 4가지 정도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있어요. 네. 모양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마음속으로 색깔을 칠한다든지, 상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요 회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원장치의 전압이 V로 일정하고요. 뭐 전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5V짜리 건전지. 이걸 이제 제가 직류 회로라고 했는데, 직류 회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안 바뀌는 회로를 먼저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교류 회로도 직류 회로처럼 분석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교류 회로도 항상 뭐 평균값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직류랑 유사하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원장치에 이제 저항이 2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저항의 크기가 R1인 저항과 저항의 크기가 R2인 저항이 이렇게 일방 통행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회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걸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죠. 이런 경우에 이제 직렬 회로라고 하고요. 이때 제가 색깔을 칠할 건데, 색깔의 의미는 전위가 같은 곳을 같은 색깔로 칠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전위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줄인 말인데, 좀 더 명확한 의미로는 단위 전하당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보통 회로에서 전류를 물의 흐름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전위를 높이라고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면 이제 높이 차이가 생기면 물이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마찬가지로 전류도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플러스 극이 마이너스 극보다 전위가 높아서, 높이가 높아서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전위가 같은 곳은 같은 색깔로 칠하는데, 요령은 뭔가 나올 때까지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뭔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저항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멈추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도 출발해가지고 뭔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그럼 이 건전지가 만약에 1.5V짜리다 그러면 빨간색이 전위가 1.5V면 초록색은 전위가 0V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압은 전위 차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얘가 3V면요, 얘는 1.5V라는 뜻입니다. 얘가 만약에 5V다 그럼 얘는 3.5V라는 뜻입니다. 차이가 1.5V라는 거예요. 빨간색이 어쨌든 초록색보다는 전위가 높아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요 사이는 또 다른 색깔을 칠해주면 되겠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서 요 빨간색이 전위가 가장 높은 곳이고, 그 다음이 파란색이 높고 초록색이 전위가 가장 낮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색깔로 치면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 V입니다.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 V이고, 그 다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이 전류는 R1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고 R2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죠. 그럼 이때
빨간색 빼기 파란색. 그러니까 R1에 걸리는 전압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V = IR.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이 녀석의 저항 이렇게 됩니다. 그럼 빨간색 빼기 파란색은 IR1이 되겠지? 그리고 파란색 빼기 초록색은 IR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압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됩니다. V는 빨간색 빼기 초록색은 IR1 더하기 IR2가 됩니다. IR1이 빨간색 빼기 파란색이죠. 네. 이게 파란색 빼기 초록색이죠. 빨간색 빼기 파란색 더하기 파란색 빼기 초록색 하면 파란색은 날아가고 빨간색 빼기 초록색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전압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위 차이. 그럼 이제 이 회로에서 변화를 줄 겁니다. 변화를 줄 건데 변화를 주더라도 전원장치는 보통 변화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전압은 일정하고요. 일정하다는 건 제가 점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일정합니다. 저항값은 R로는 안 변하고요. R로는 안 변하고 얘는 가변 저항이에요. 그래서 얘의 저항을 내가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증가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회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얘를 증가시켜요. 증가시킨다는 것을 화살표 위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전체 저항도 증가하겠죠. 이게 전체 전압은 그대로인데 전체 저항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감소하죠. 네. 그래서 전류는 감소합니다. 그럼 이걸 잘 살펴보면 얘는 확실히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R1은 그대로인데 I가 감소하니까 IR1 감소하죠. 예. 근데 요 오른쪽 항만 놓고 보면 I는 감소하고 R2는 증가하기 때문에 얘만 놓고 보면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얘가 일정한데 얘가 감소해요. 그럼 얘는 증가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결론을 얘기하면 직렬로 연결된 직류 회로에서 어느 한쪽의 저항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의 전압도 증가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전압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저항값이 감소하잖아.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고 전체 전압은 일정해야 되니까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요거를 계속 쓸 겁니다 오늘. 근데 조금 더 복잡한 회로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은 회로에서 저항이 R3인 전구를 하나 더 연결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색깔을 이용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빨간색을 여기까지 칠할 수가 있겠고요. 초록색은 여기 뭔가 갈라졌죠? 갈라진 것이 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도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칠하면 되겠습니다. R2가 있죠? R3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막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아까랑 좀 뭔가 다른 게 생겼어요.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여기서 전위가 제일 높은 거는 빨간색이겠지. 그 다음 노란색이고 초록색 순서가 되겠습니다. 역시 빨간색하고 초록색 사이는 V가 되겠고요. 여기 뭐 1.5V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노란색하고 파란색, 초록색 사이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R1에 걸리는 전압은 빨간색 빼기 노란색, R2에 걸리는 전압은 노란색 빼기 초록색. 근데 R3에 걸리는 전압도 노란색 빼기 초록색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회로를 볼 때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같은 전압 사이에 저항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회로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면 좋으냐면 병렬인 부분을 찾아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병렬인 부분을 찾아서 하나로 묶어요. 묶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요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보라색으로 박스 친 요 두 녀석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 녀석의 저항은 R1이고 요 녀석의 합성 저항을 R2,3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회로는 이 회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요 전원 장치에 저항 R1과 저항 R2,3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색깔로 치면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거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다라고 하는 애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 계산은 못 해도 됩니다.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근데?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웁니까? 예. 참고로 좀 병렬 연결의 특성을 얘기해 주면요. 요 도선을 도로에 비례하기도 하거든요. 도로에. 그러면 원래 R1하고 R2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R3가 생기면요. 길이 하나 더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병렬로 뭔가 연결이 더 되면 저항은 줄어듭니다. 네. 저항은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R2 있을 때에 비해서 R3가 하나 더 연결되면 요 R2,3은 R2만 있을 때보다는 더 작습니다. 줄어드는데 여러분이 뭐를 착각하냐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R2 가변장을 R2 값을 증가시켜요. 그럼 요 합성장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이걸 도로라고 생각해봐. 도로가 이미 두 개 뚫려 있는 상황이야. 두 개 뚫려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 하나의 도로가 막혀요. 그럼 전체 도로가 막히죠. 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저항이 증가하면 병렬 연결이더라도 하나의 저항이 둘 중에 하나가 저항이 증가하면 합성 저항은 증가합니다. 하나가 증가하면 나머지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오른쪽 회로처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럼 전압 관계가 V 빨간색 빼기 초록색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게 IR1 더하기 IR2,3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2,3을 하나의 저항으로 보면 그 하나의 저항에 전체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역시 변화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요 녀석은 안 변할 거고요. 네. 요것도 안 변하고 요것도 안 변해요. R1하고 R3은 안 변합니다. 근데 R2가 증가한다라고 합시다. R2. 가변장 R2가 증가하면 R2,3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요. 증가하죠. 네.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병렬 연결인 요 덩어리 중에서 R2하고 R3 중에 하나가 저항이 증가하면 합성 저항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증가해요. 그럼 전체적인 저항이 증가한 거죠. 네. 그럼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감소하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감소하고 얘가 이거는 말로 적을까? 얘가 감소하고 IR2,3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얘가 전구라면요. 이 전구의 저항은 그대로인데 요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해요. 네. 그럼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겠지. 네. 그럼 전구의 밝기가 세정이 밝아집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회로를 연결해 놓고 요 가변 저항 값을 증가시키면 전구가 밝아집니다. 요 저항 값을 감소시키면 전구가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물어보면요. 전류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여기 I2, I3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I가 I2, I3로 갈라지죠. 네. 다시 합쳐서 I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 I와 I2와 I3의 증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증가하면 전체 저항이 증가하죠. 네. 전체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전류는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죠. 네.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니까 저항은 그대로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요 녀석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랑 요 녀석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로 그걸 가지고 유출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저항이 커지면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잖아요. 네. 근데 I가 얘랑 갈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감소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거까지 물어본 경우가 모의고사에서 한 번인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회로를 좀 여러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순서는 병렬을 먼저 찾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놓고 이제 찾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항이 커지는 쪽이 전압이 커진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는 잘못된 가정하에 본격적인 통과 필터 교류 회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요걸 하기 전에 역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용량 리액턴스하고 유도 리액턴스, 축전기의 저항과 코일의 저항을 먼저 얘기하면,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직류일 때, F가 0일 때 끊어진 회로죠. 네. 그러니까 F가 0일 때 저항이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럼 F가 분자 분모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분모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다 분모에 들어갑니다.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찾고요. 코일은요, 직류의 입장에서 F가 0일 때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도선이죠. 그래서 저항이 0입니다. 그러니까 F가 0일 때 저항이 0이 돼야 되니까 F가 분자 분모, 분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파이 FL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F가 뭐냐? 이쯤 되면 F가 뭔지 여러분 까먹는 애들이 있는데, F는 전원장치의 진동수입니다. 전원장치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1초에 몇 번 바뀌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원장치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축전기의 저항은 감소하죠. 코일의 저항은 증가하고. 만약에 그 전원장치의 진동수가 감소하면 축전기의 저항은 용량 리액턴스는 증가하고 코일의 저항, 유도 리액턴스는 감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퍼뜩 안 나오면 요 교류 회로를 분석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때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저는 머릿속에 어떻게 지나가냐면, 진동수가 크면 전자기 유도가 잘 일어나서 코일의 저항이 커진다. 그러니까 그냥 스르륵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동수가 커지면 왔다리 갔다리가 잘 되니까 전류가 원활하게 흘러서 저항이 작다. 이게 스르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그냥 식을 외워가지고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역시 잘못된 가정하에 본격적인 회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리의 진동수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요 증폭키를 통해서 나오는 전기 신호의 진동수도 일정하겠죠. 그럼 요 F가 요 증폭키가 전원장치 역할을 합니다. 진동수가 F인 이런 전기 신호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교류 회로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뀝니다. 교류 회로지만 회로 자체를 분석할 때는 직류 회로처럼 분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직류라 생각하고 색깔을 칠할게요. 이쪽을 이제 빨간색으로 칠하고 이쪽 부분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칠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은 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빨간색하고 초록색 전체 전압 사이에 두 회로가 있습니다. 두 회로가. 위쪽 회로를 보면 빨간색하고 초록색 사이에 축전기하고 스피커 A하고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그냥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네. 그 밑에 빨간색하고 초록색 사이에는 요 스피커 B하고 그 다음에 코일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예, 예, 각각 따로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때 스피커는요 동일한 스피커고요. 요 저항값이 진동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반면에 축전기의 저항하고 용량 리액턴스, 코일의 저항, 유도 리액턴스는 요 진동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죠.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보면 됩니다. 진동수가 커지는 경우하고 작아지는 경우. 네. 진동수가 커지는 경우로 분석해 볼게요. 자, 진동수가 커지면 요 저항값들은 안 변하죠. 네. 저항값들은 안 변하는데 코일의 저항은 축전기의 저항은 감소해요. 감소하죠. 코일의 저항은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안 되면 이제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바로바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회로부터 볼게요. 진동수를 증가시켰더니 이쪽 저항은 그대로인데 스피커 쪽 저항은 그대로인데 축전기의 저항이 감소해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높아져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요. 여기는 저항이 작아지잖아요. 네,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죠. 네. 근데 전압의 합은 일정하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커져요. 커집니다. 그럼 스피커의 저항은 그대로인데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이 커져요. 그러니까 스피커에는 전류가 크게 흐르겠죠. 네. 그럼 소리도 크게 납니다. 어떨 때? 진동수가 클 때. 그래서 A 스피커에서는 진동수가 큰 전기 신호가 더 잘 흐릅니다. 그래서 얘를 고주파 통합 필터 와우. 혹은 저주파 차단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을 때는 이제 거꾸로가 되어서 소리가 작게 날 거예요. 반면에 밑에 있는 회로를 보면 진동수가 커지면 전원장치의 진동수가 커지면 코일의 저항이 커지잖아요. 네. 유도 리액턴스가. 그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해요. 커지고 상대적으로 스피커 B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져요. 감소해서 스피커 B의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어떨 때? 진동수가 높을 때 클 때. 진동수가 클 때 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진동수가 작을 때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크게 들리겠죠. 그래서 얘가 저주파. 저주파 통합 필터 혹은 고주파 차단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 만들면 이퀄러자이저가 되는 거예요. 얘의 볼륨을 키우고 얘의 볼륨을 낮추면 고음이 더 크게 들리는 음색으로 만들 수 있고 네. 얘의 볼륨을 크게 하고 얘의 볼륨을 작게 하면 저음이 더 잘 들리게 음악의 느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조금 더 복잡한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사실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굳이 전압의 방법으로 이렇게 안 구하고 진동수가 커지면 축전기의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체 저항이 작아져서 전체 회로의 전류가 커져서 스피커의 소리가 크게 난다 이렇게 분석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도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들이 전부 다 회로 전체의 전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항의 변화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밑에 같은 회로가 되면 이제 그게 좀 어려워요. 좀 더 복잡하죠. 이걸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전원장치의 진동수가 F이고요.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초록색. 마치 직류 전원장치인 것처럼 보고 회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뭔가 나올 때까지 칠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칠하고요. 그다음 초록색은 뭔가 나올 때까지 칠하면 되니까 많이 칠해지네. 이렇게 여기까지 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칠하고 밑에는 노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일단 맨 처음 해야 될 게 전체 전압.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초록색 사이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혹시 병렬인 게 있으면 병렬인 것을 하나로 묶는 작업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회로에서는 병렬인 부분이 파란색하고 초록색 사이에 코일하고 스피커 A가 있죠. 네. 그럼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작업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로. 그러면 요 코일하고 요 스피커 A하고 요거를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요 녀석이랑 요 저항이랑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회로 빨간색하고 초록색 사이에 또 같은 전압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란색하고 초록색 사이에 축전기하고 스피커 B가 있죠. 네. 그럼 요 둘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축전기하고 스피커 B 이거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요 덩어리랑 요 저항이랑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요, 요 저항 값은요, 이걸 R1이라고 합시다. 요 진동수에 따라서 안 변하죠. 네. 그리고 스피커의 저항도 RA, RB라고 합시다. RA, RB 둘 다 R2라고 할까요? 그냥 똑같은 네. 스피커라면 R2라고 하면 R2도 안 변하죠. 안 변하는데 코일의 저항하고 축전기의 그 저항은 진동수에 따라 변합니다. 만약에 진동수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 요 녀석 안 변하고 요 녀석도 안 변하죠. 안 변하지만 코일의 저항, 유도 리액턴스는 아니에요. 증가하죠. 네. 그러니까 축전기의 저항, 용량 리액턴스는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봅시다. 진동수를 증가시켰어요. 위쪽 회로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저항은 안 바뀌어요. 근데 요 덩어리의 저항은 어떻게 돼요? 감소. 아니 증가. 요 덩어리의 저항은 증가하죠. 왜? 코일의 저항이 증가하니까. 맞아요. 그럼 요 덩어리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고 요 덩어리에 걸리는 전압은 맞아요. 감소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있는 부분이다? 스피커. 스피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스피커에 있는 부분의 전압이 증가하는 셈이죠. 네. 그럼 스피커의 저항은 그대로인데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니까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증가하고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스피커 내에 있는 자석 사이의 자기력이 증가하고 그러면 더 크게 진동하고 네. 소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진동수가 클 때 소리가 크게 나죠. 그래서 위에 게 고주파 통과 필터가 되겠습니다. 밑에 또 마찬가지로 분석하면 되겠죠. 진동수가 커져요. 근데 요 저항은 안 변하죠. 네. 근데 요 덩어리의 저항은 작아지죠. 네. 요 덩어리 저항이 감소하는 이유는 얘는 안 변하지만 얘가 감소하죠. 네. 진동수가 커질 때. 네.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질 때 요 덩어리의 저항이 감소하니까 요 덩어리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져요. 작아지고 요 덩어리에 걸리는 전압은 커집니다. 이 중에서 스피커가 있는 곳은 요 덩어리죠. 네. 그래서 요 덩어리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니까 스피커의 저항은 그대로인데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니까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작게 들리겠죠. 네. 진동수가 클 때. 그럼 진동수가 작을 때 잘 들리겠죠. 네. 그래서 얘는 저주파가 아. 잘 들리는 필터다. 그래서 저주파 통과 필터 혹은 고주파 차단 필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로를 분석할 때 첫 번째 색깔을 칠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칠해도 칠해져요. 아. 칠한 다음에 같은 색깔 사이에 있는 병렬 연결을 찾아서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직렬로 만들어 놓고 직렬 회로에서 어떤 한 부분의 저항이 커지면 그 부분의 전압이 커지는 거고요. 상대편 전압이 감소하는 거고 직렬 연결해서 어떤 특정 부분의 저항이 감소하면 그 부분의 전압이 감소하고 반대쪽이 전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요걸로 이제 회로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두 개 할게요. 첫 번째 2015년 7월 고3 학력평가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스피커에서 나온 진폭이 같은 진동수 F1, F2인 소리를 각각 슬릿에 통과시켰더니 A점에 F1인 소리는 도달했고 F2인 소리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 F1인 소리는 도달했다는 것은 이거 회절을 해야 도달하죠. 네. 그래서 F1인 소리가 회절하는 범위는 A를 포함하는 범위가 될 거고 F2인 소리가 회절하는 범위는 A를 포함하지 못하는 범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 파장이 누가 더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 F1 쪽이 파장이 더 길니까 회절이 더 잘 된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람다1 F1은 람다2 F2와 같죠. 왜냐하면 똑같은 매질에서 소리라는 똑같은 파동이잖아요. 근데 파장을 비교했을 때 회절이 더 잘 되는 F1 쪽, 람다1 쪽이 파장이 더 기니까 진동수는 누가 더 크다? F2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절을 이용해서 F1보다 F2가 더 크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서로. 그래서 답을 볼 때 진동수의 대소 관계를 보면 일단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진폭이 같은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에 전기 소자, 저항, 스피커를 연결한 후 진동수 F1, F2인 전기 신호를 동시에 발생시켰더니 스피커에서 F1인 소리가 F2인 소리보다 더 크게 발생하였다. 전기 소자는 측정기나 코일 중 하나이고요. F1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라는 건요. 진동수가 어떨 때 소리가 더 크다라는 거야. 작을 때. 예, 진동수가 작을 때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거죠. 진동수가 작을 때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요 단서를 가지고 전기 소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우리가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칠합니다. 색깔을 이렇게 칠해봐요. 색깔을 이렇게 칠했더니, 자, 이제 병렬인 연결이 있으면 병렬인 걸 먼저 한 덩으로 묶습니다. 보입니까? 파란색하고 초록색 사이에 전기 소자와 스피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요. 병렬이니까. 요거를 하나로 묶고 요 저항하고 요 하나로 묶은 요 덩어리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이 있죠. 전기 소자는 저항이 결국에 XL 아니면 XC가 될 텐데요. 네. 요 녀석의 저항이나 요 녀석의 저항은 변화가 없죠. 네. 요 녀석의 저항은 변화가 없는데 얘가 진동수가 작을 때 이쪽에 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요. 그럼 진동수가 작을 때 요 저항이 커져야 되겠지. 그 말은 진동수가 작을 때 요 전기 소자의 저항이 커져야 돼요. 네. 그럼 진동수가 작을 때 저항이 커지는 거 축전기죠. 그래서 얘는 축전기가 됩니다. 진동수가 작을 때 저항이 커지는 게 바로 이 축전기죠. 축전기. 따라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문제 봅시다. 다음은 교류 회로에 대한 실험인데요. 그림과 같이 전압이 일정한 교류 전원 장치의 축전기,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구성하고요. 축전기의 양단에 오실로스코프를, 저항의 양단에 전압계를 연결하고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F1, F2일 때 전압을 측정하여 비교합니다. 자, 그럼 요 회로 분석을 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요 문제를 가져왔는데 뭐냐면 측정 장치 있죠. 네. 여러분이 보는 측정 장치는 한 세 가지 정도예요. 전압계, 전류계, 오실로스코프 요 정도인데요. 이 측정 장치는요 기본적으로 그 측정 대상에 영향을 줘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장치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색깔을 칠해서 회로를 분석할 때는 무시해요. 측정 장치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색깔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거를 빨간색으로 칠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칠할 때 오실로스코프 쪽 무시하는 거예요. 요 초록색을 칠할 때 전압계 쪽은 무시하고 그립니다. 요 사이도 이렇게 그리고요. 그럼 단지 요 전압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 한 다리는 파란색이 연결돼 있고 한 다리는 초록색이 연결돼 있죠. 네. 그러니까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의 전위차,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즉,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뿐이에요. 오실로스코프는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고요. 근데 오실로스코프는 전압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전압의 진동수 혹은 전류의 진동수, 어차피 전압의 진동수가 전류의 진동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장치의 주기이기도 하겠죠. 진동수 주기이기도 하겠죠. 근데 얘는 진동수 혹은 주기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압계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오실로스코프는 가면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과 요 교류 전원의 주기, 진동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F1하고 F2일 때 오실로스코프의 측정 결과를 보면요. 일단 오실로스코프가 측정하는 것은 축전기입니다. 축전기. 축전기를 측정합니다. 이때 F1일 때하고 F2일 때를 비교해 보면요. 요게 전압의 크기예요. 요 진폭. F2일 때 전압이 더 작게 측정이 되죠.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 있냐? 가로축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변하는 거니까 요 한 패턴, 공통적인 패턴 중에 한 패턴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됩니다. 네.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가 돼요? T. t가 되고 얘는 주기가 2분의 T. 2분의 t가 됩니다. 얘 주기가 얘가 더 길죠? 네. 그럼 진동수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네. 그래서 주기가 긴 쪽이 진동수는 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F1, F2 중에 누가 더 커요? F2가 더 큽니다. 그럼 맞아 떨어지죠? 예. 진동수가 크면 축전기의 저항이 어떻게 돼요? 이 진동수가 크면 축전기의 저항이 작아져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맞죠? 다 맞아 떨어지죠 결과가. 네. 진동수가 클 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더 작죠. 네. 그러면 전압계에 측정한 값은 상대적으로 얘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럼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반대죠. 네. 예, F1에서 F2로 바꿔가지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해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F2일 때 전압이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F2일 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으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더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친 전압이 전체 전압이 되고 전체 전압은 일정해야 되니까. 전원장치의 전압은 일정하니까. 그러면 뭐 다 됐죠. F1하고 F2. F2가 더 크지?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클수록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커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수가 클수록 축전기의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체 회로의 저항이 작아지고 그럼 전체 회로의 전압은 그대로인데 전체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체 전류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억은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F2일 때가 F1일 때보다 더 커요. 크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문제에서 전류계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전류계를 여기에 연결한다라고 하면 얘는 전류는 한 종류밖에 없죠. 네. 길이 하나니까. 전류계는 뭐 요런데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전류계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회로를 분석할 때는 전류계를 밟고 지나가면 됩니다. 무시하고. 참고로 전류계는요 요 사이에 전압의 변화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전류계는 저항이 최대한 작게 만들고요. 전압계는 이쪽으로 전류가 새어 나가면 안 되니까 전류가 거의 잘 안 흐르도록 저항을 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압계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어차피 저항이 굉장히 크고 그쪽으로 아주 약한 전류가 그러기 때문에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전류계는 그 측정 범위를 벗어난 전류를 측정하면 고장이 잘 납니다. 타버려요. 전류가 많이 과잉으로 흐르게 되면. 그래서 전류계는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전류계를요 위치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전류계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전체 전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측정하는 값이. 근데 전류계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전기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측정하는 값이. 예. 근데 만약에 전류계가 여기 있다. 스피커. 그럼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류계의 위치에 따라서 물어보는 전류 값이 다르니까 전류계 위치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이때도 마찬가지 색깔을 칠할 때는 전류계 무시하고 칠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지 이제 그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분석할 때 측정 장치는 무시해라. 그냥 단지 그 부분에 전류나 전압을 측정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LC 회로와 전자기 공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반사와 강통신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